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네, 현재까지 작업 내용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유튜브에 짧게 영상으로 공개를 하긴 했는데, 향후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그 W5300 칩을 통해서 TCP/IP나 UDP로 네트워크로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요 IoT 스피커에서 보드에서 그 이제 오디오를 플레이를 이제 하는 거죠. 하면서 그 오디오 스펙트럼도 같이 표시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최종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먼저 오디오 스펙트럼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거를 테스트를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부트로더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을 이제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를 했던 게 오디오 믹서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믹서는 지금 출력 장치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예, 혹은 현재는 이제 두 개가 있죠. 예, 두 개가 있습니다. 맥스칩하고 ES8156 예, 두 개가 있는데 어찌됐든 오디오 출력 장치는 채널이 하나고 이거를 오디오 데이터가 여러 개일 수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외부 파일을 플레이하면서 비폼이나 어떤 다른 이제 효과음들을 내고 싶을 때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오디오 데이터를 하나의 그 이제 스피커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믹서가 그 필수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 믹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믹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 여러 채널에서 받은 데이터를 합성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예, 이거를 실제 I2S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코덱 칩으로 보내도록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믹서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또 버퍼에다가 출력 버퍼에다 출력을 하면 I2S를 받아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믹서라는 이렇게 그 모듈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 예전에 이제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믹서는 요거를 하나만 지원했어요. 출력 장치를 하나만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코덱칩이 두 개잖아요. 두 개라서 이 믹서를 여러 개 쓸 수 있대. 예,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체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구조체를 받아서 받아서 믹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8채널에 각 믹서당 쓸 수 있는 버퍼, 버퍼를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믹서를 이용해서 I2S에서 이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이제 get empty 채널 해서 현재 믹서에 사용 가능한 채널이 있느냐, 그래서 있으면 그걸 받아옵니다. 예, 받아와서 그 믹서에 쓸 공간이 있느냐 체크해서 쓸 공간이 있으면 믹서에 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I2S 그 DMA 전송 그 인터럽트에서 이제 예전에는 내장된 버퍼에서 버퍼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믹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예. 구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믹싱하는 이제 방법은 여기 믹서에 실질적으로 믹싱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믹서에 라이트를 할 때는 그냥 버퍼에다가 라이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퍼에다 라이트를 하고 각 채널별로 라이트 한 다음에 I2S에 전송을 할 때 여기서 믹서 어벨러블 그러니까 믹서에 데이터가 있을 때 믹서에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 읽어올 때 실제로 믹싱 작업이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기 믹서 버퍼에서 채널별로 다 읽은 다음에 여기 믹서 샘플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예. 요 합치는 거는 제가 그냥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안 돼요. 예. 오디오 데이터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볼륨이 아니라 데이터가 큰 거와 작은 거를 합쳐서 평균을 내버리면 소리가 큰 게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믹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믹싱 방법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여러 개의 오디오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을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드에 남았던 USB, USB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활성화해서 예전 USB 이제 디바이스죠.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CDC하고 MSC, 그러니까 매스 스토리지 클래스, 이 두 개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거를 동시에 두 개 다 인식하게는 현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인식하게 하려면 USB 컴포짓 장치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또 구현 방법이고, 일단은 전원 킬 때 버튼 눌러서 CDC, 그러니까 시리얼로 인식할지 저장 장치로 인식할지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장 장치로 인식을 하면 그 SD 카드로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예전에 이제 구현했던 거라 그거를 여기에 이제 포팅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매스 스토리지로 인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CDC로. 그래서 현재는 CDC로 인식이 돼서, 예. 요거는 디버깅 채널이고, 하나를 더 이제 띄워서 보면은 네, USB 채널이 두 개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USB 1203,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떠 있죠. 예, 지금 CDC로 인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니컴으로 USB 아까 3이었죠. 예, 여기가 USB 채널이에요. USB 채널이고 여기에 CLI가 지금 동작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CLI는 인식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USB를 만약에 꽂게 되면 이게 아마 AP.점 여기 있을 텐데, 네, 여기 AP 메인에 이제 보면 USB가 오픈이 돼 있고, 예, USB가 오픈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CLI 채널을 USB로 바꿉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픈이 안 되고 USB에 뽑혀 있거나, 예, 클로즈 돼 있으면 CLI 채널을 다시 원래 쓰던 UART 채널로 변경을 해요. 예, 그래서 USB 채널을 우선으로 CLI에 동작하도록 하면 이제 편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USB가 없을 때는 이제 이 디버그 채널로 쓰다가 USB에 꽂히면 USB를 CLI로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그 USB를 뽑으면, 자, 지금 USB 인포 보면은 다 연결이 됐죠. USB 연결됐고 오픈돼 있고. 네, 그럼 여기서 USB 한번 뽑아 볼게요. 이제 뽑으면 디스커넥트 됐죠. 그래서 얘를 나가면 그냥 닫아 버리겠네요. 네, 닫고 하면 얘로 USB 리셋. 네, 지금 다시 이쪽으로 살아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USB를 꽂으면, 꽂고 아직 오픈은 안 됐습니다. 오픈 안 됐고, 얘를 3 이렇게 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죠. 예,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인식이 안 되고, 그쵸? 지금 USB 케이블을 뽑았을 때, 네, 다시 오네요. 그쵸? 아까는, 네, 약간 뭔가 잠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USB랑 이걸 전원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USB가 연결이 안 됐죠. 연결 꽂으면 USB 커넥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으로 바뀌었죠. 예. 여기서 끝내고 이쪽으로 가면 다시 시에라가 이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리셋을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고 리셋을 누르면 여기 USB 시작할 때 CDC가 아니고 네, 두 번째 버튼이에요. 그럼 USB MSC로 인식을 했죠. 그러면 좀 기다리면 이렇게 USB 저장 장치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현재 보드에 있는 SD 카드에 접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오디오 파일을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다시 리셋을 누르면 다시 CDC로 인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거는 이제 향후에 부트로더를 이용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부트로더하고 펌웨어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RTC의 백업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팅을 할 때 그 레지스터의 값을 가지고 뭐 부트로더를 실행한다거나 실행된 부트로더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팅할 때 부트보드를 세팅하고 하면은 뭐 부트로더를 실행한다거나, 근데 아직 부트로더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값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거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디오 스펙트럼 표시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스펙트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FFT 연산을 해야 돼요. FFT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을 바꾸는 거죠. 바꿔서 그 크기만 이제 추출하면 됩니다. 주파수별로 그 크기만 추출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DSP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하면 좀 더 고속으로 연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T의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컴파일러마다 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CC를 쓰니까 GCC 버전으로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링크를 추가합니다. 예. 링커를 추가하죠. 예. 추가한 다음에 헤더, 암메스 추가하고, 예. 추가한 다음에 FFT를 하기 위해서 이제 I2S의 오디오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FFT 처리합니다. 예, FFT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Q15는 이제 QMS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Fixed Point 플롯 연산입니다. 예, 그래서 정수로 이제 실수 연산을 하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플롯 연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쓰인 STM32H7 723은 더블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플롯을 써도 크게 속도 저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래도 일단은 요거를 이제 썼습니다. 써서 FFT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실제 LCD에 이제 출력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출력을 할 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 블럭을 만들어서 우리가 왜 막 오디오 기기에 보면 스펙트럼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흉내를 냈어요. 예,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실제로 동작되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뒤집어져 있네요. 네, 이걸 다시 뒤집어서, 네. 자,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를
I2S 플레이 웨이브 테스트 3 플레이를 하면 네, 잘 표시가 되죠. 큐브에서 이거를 디스플레이 하니까 네, 그리고 좀 키워볼까요? 네,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고 이런 것도 이제 의도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흉내를 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파수가 얘를 다시 내리고 샘플 주파수가 16kHz죠. 네, 샘플 레이트가 16kHz이기 때문에 이걸 FFT로 하면 이제 절반이 되고, 절반이니까 여기서 이제 요 0부터 8K 사이로 주파수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현재까지 이렇게 오디오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표시까지 추가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어떤 거를 먼저 할지를 좀 고민 중이긴 한데, 부트로더를 먼저 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부트로더 업데이트를 이제 할지,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 IoT 스피커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